슬라이드는 한 장의 도화지와 같고 여러분은 이 도화지에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림의 구도를 잡듯이 슬라이드를 디자인하기 전에 화면 구성을 잡는데 우리는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키노트에서는 화면 구성 시 텍스트, 도형, 이미지 등의 대상체를 짜임새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안내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노트 6.0에서는 안내선 기능이 더욱 강력해져서 여러분이 슬라이드의 화면을 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키노트 안내선 기능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텍스트 대상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는이라는 이 텍스트 대상체를 저는 화면의 정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안내선 기능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대상체를 마우스로 잡아서 서서히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잠시 후 노란색의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이 안내선은 화면의 좌우를 기준으로 이 텍스트 대상체가 가운데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내선을 기준으로 서서히 이 대상체를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상하를 기준으로 중간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동 안내선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텍스트 대상체를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했던 안내선 기능은 키노트에서 자동 안내선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안내선이란 여러분이 키노트 슬라이드 상에서 대상체를 움직일 시에 자동으로 안내선이 나타나면서 화면상에 어디에 이 대상체가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손쉽게 대상체들을 화면상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 안내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텍스트 대상체들이 다음과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텍스트 대상체들을 화면의 상하를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를 시키고 각각의 텍스트 대상체들 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똑같이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먼저 아메리카노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클릭해서 화면의 정중앙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카페 라떼라는 텍스트 대상체를 끌어서 아메리카노 좌측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 안내선이 나타나면서 두 개가 수평으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카페 모카라는 마지막 남은 텍스트 대상체를 잡아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다 보니 이 텍스트 대상체들 사이에 양쪽 끝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이 안내선은 여러분이 지금 화면상에 배치한 세 개의 텍스트 대상체들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주 손쉽게 텍스트 대상체들 간의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안내선을 이용해서 도형의 크기를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3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형 중 이 원을 기준으로 다른 도형들의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원을 먼저 화면의 정중앙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모를 움직여서 원의 왼쪽에 수평으로 맞춘 후 세모 도형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세모 도형의 가장자리를 잡아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움직이게 되면 비율을 유지한 채 다음처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안내선이 나타나면서 원과 이 세모가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로 맞춘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모를 움직여서
적절히 수평으로 다시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크기의 세모와 원이 다음처럼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네모를 선택을 한 후에 이번에는 네모의 가장자리를 잡고 네모를 서서히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 안내선이 나타나면서 다음과 같이 네모 역시 지금 우리가 이미 작업했던 세모와 원과 동일한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수평으로 이 도형을 가져와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도형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똑같은 크기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 자동 안내선의 마지막 기능으로는 각각의 대상체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막대에서 키노트 메뉴를 누르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탭의 눈금자를 선택하고 정렬 안내선 부분을 보면 대상체 가장자리에서 안내선 보기라는 메뉴가 현재 비활성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원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흐트러뜨린 다음에 다시 이 네모를 움직일 때마다 다음과 같이 네모의 밑변에 가장자리 안내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모를 움직이게 되면 세모의 위와 아래에 다음과 같이 가장자리 안내선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도형을 배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도형을 정확하게 똑같은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밀하게 대상체들을 배치하고자 할 때는 가장자리 안내선을 켜둔 채로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가장자리 자동 안내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안내선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키노트를 누르고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눈금자 탭을 선택하고 정렬 안내선의 색상을 클릭합니다. 색상 팔레트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녹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다시 캔버스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대상체를 움직여주면 다음과 같이 정렬 안내선이 녹색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